현대 사회에는 암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반대로 이해하고 행동도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더 좋아할수록 싫어하는 척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즐거울수록 침착한 척해야 하고, 더 화가 날수록 태연한 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수록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마음속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반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역방향을 따를 때 당신은 비로소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듣는 대로 믿고 이해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당신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사람이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조언은 끝까지 보고 여가 시간이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하십시오. 저는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대 술법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학에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음수에 다른 음수를 곱하면 결과는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양수에 음수를 곱하면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이 규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은 그들보다 더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만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 논리를 따릅니다. 반대로 하면 옳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로 표현하고 반대로 응답하면 최종 결과는 옳게 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즉시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항상 인의와 도덕에 대해 말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마음속으로 매우 깊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당신은 그들의 실제 행동만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는 매우 정교합니다. 당신이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보통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수입은 가짜이고 상장 회사의 장부는 가짜이며 학술 연구 논문은 가짜이고 시청률은 가짜이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문량은 가짜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데이터는 가짜이며 팔로워 수는 가짜이고 심지어 밀크티 가게도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가짜로 붐비는 장면을 만듭니다. 이것은 저에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누군가 이 거짓된 것들을 명확히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손자병법에는 허즉실지, 실즉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하면 실하게 만들고 실하면 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술은 결코 속임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외부 표현을 통해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깊은 사고 능력을 시험합니다. 뛰어난 사고 모델을 구축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짜 현상을 폭로하고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군중을 따르고 모호한 사람들은 환상에 속아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고 심지어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와 논리는 매우 현명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굳건히 서서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회에 두 가지 질서 체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체계는 말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로 바로 공자의 인의와 도덕에 대한 규칙입니다.
두 번째 체계는 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바로 귀국자의 음모와 계략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말만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행동만 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과 생각이 다르면서도 매우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회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도입니다. 도란 무엇인가? 이름일양, 이것을 도라 이릅니다. 즉,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두 개의 대립적인 면으로 나누어 양쪽을 모두 조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를 얻은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상대방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한 마음만으로 그를 감화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종종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꿰뚫어 보는 데는 매우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만약 당신이 상위 1%의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99%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자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99%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만 하고 빠르고 단기적인 자극적인 감각을 좋아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상업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약점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소수의 1%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나머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뛰어넘어 그들을 가볍게 얽매임 없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도 일종의 수련이며 인간의 약점을 제거하고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 속에 휩쓸려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의 가장 큰 도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면이 결핍되고 미성숙하며 이성이 부족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항상 요구하며 울부짖는 큰 아이들과 같으며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도덕이며 심지어 일종의 공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첫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넣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손대는 것이 영혼에 손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일이 종종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심어 그들의 영혼에 손댈 수 있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그들의 이익에 손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은 99%의 사람들의 뇌에 하나의 사상 체계를 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짧은 동영상, 예능 프로그램, 게임과 같은 상인들의 미끼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이용당할 뿐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어나서 더 이상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처지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9% 인간의 삶의 상태입니다. 페이스북 친구는 많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락처에는 많은 전화번호가 있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대출을 권유하거나 집 구매를 권하거나 택배 배달이거나 음식 배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사기 전화입니다. 일은 지루하고 나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창업할 용기와 자본도 부족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난하게 누워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1000가지 길을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다 봤고 드라마도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게임도 질렸고 오직 짧은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에 의지해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온라인 쇼핑과 할인 행사를 통해 삶에 남은 약간의 감정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매우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호함, 불안, 걱정, 우울함을 느낍니다. 변화할 능력도 없고 떠날 용기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해마다 절망적인 교착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루한 사람들 속에서 40년을 모호하게, 굽실거리며 헛되이 바쁘게 사는 것은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질병이 가져오는 육체적 고통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고통은 인간의 관념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무지하고 깨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얽매이는 것, 즉 자신의 사고와 인식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인간의 사고입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사고의 감옥, 인식의 세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고의 족쇄를 깨뜨릴 때가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이 깨어나는데 1%는 다른 사람의 상기 덕분이고 99%는 인생의 상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높이는 것보다 성형수술에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을 차라리 선택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 앞에 바나나와 돈을 놓으면 그것은 분명히 바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많은 바나나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앞에 돈과 인식을 놓으면 대부분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건강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원숭이와 같이 항상 눈앞의 작은 이익에 이끌려 그 뒤에 있는 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본 속성이며 99%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속에서 헤매며 영원히 나머지 1%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1%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현명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이롭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이 1%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더라도 거울 속의 이미지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 원리라는 물리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부딪혀 반응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자신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욕망, 야망, 어리석음 또는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애정을 과시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짜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이 충분히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 내면에 무엇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보통 우리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사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외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때 깨달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저항할수록 불편한 경험은 더 길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외부 세계와의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보고 완성하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온 세상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으로부터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특별한 1%의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다른 누구보다도 굳건하고 용감하며 행동이 결단력 있고 부지런하고 자율적이며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외면은 어떤 여성보다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빛나고 온화하며 관찰력이 예리하고 생각이 섬세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본능에 따라 사는 99%의 사람들, 즉 평범한 대중입니다. 매일 짧은 동영상을 보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팔로우하고 게임을 하고 가짜 제품을 쇼핑하며 사회에서 소극적인 관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사회 자원의 소비자일 뿐이며 그들의 유일한 사회적 기여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부합하여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본능에 반하는 1%의 사람들, 독립적인 사고, 높은 규율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리즘은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고리즘을 꿰뚫어 보고 사회, 진실, 진리의 법칙을 파악하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대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약한 것이 도의 쓰임새이다.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이며 그 특별한 1%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1%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 몇 마디만 하면 5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주면 70%의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몇 마디와 약간의 이익을 더하면 9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활용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적절한 이익을 주면 99%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당신의 보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은 나머지 1%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1%에 속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단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암흑 물질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세상의 운행을 조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생각의 5%만이 의식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95%의 생각은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됩니다. 바로 이 감지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빙산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감지할 수 없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에 의해 조종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소위 운명이란 바로 96%의 암흑 물질이며 95%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천적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의식은 후천적 교육과 환경의 영향의 산물입니다. 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초아는 동물의 속성이고 자아는 사회의 속성이며 초자아는 고차원 공간의 속성입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초자아입니다. 각 사람의 깊은 곳에는 숨겨진 원초아가 있으며 세상의 평범한 것들을 초월한 초자아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덕을 위해 존재합니다. 일단 이 원초아를 찾으면 당신은 진정한 에너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경험, 믿음, 인식을 저장하며 또한 우리의 관점, 행동, 선택 등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천부적인 재능, 사명, 장점, 이해력 등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모두 진정한 자아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 인식의 층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매우 뛰어나 보였던 일부 사람들이 나중에 평범해지고 어릴 때 별다를 것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천시, 지리, 인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기화입니다. 신주는 이 말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며 인화는 기화만 못하고 기화는 신주만 못하다. 기화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신주는 바로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조용히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당신의 원신이며 항상 당신 곁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찾고 그 힘을 활용하면 모든 일이 신주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천부적인 재능,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그 분야에서 더 뛰어납니다. 사명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삶에서든 꿈에서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명과 천부적인 재능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채널이며 또한 고차원 세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채널입니다. 이것들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에서 온 것입니다. 오직 그것들만이 진정한 자아와 고차원 공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을 열면 우리는 고차원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쉽게 성공을 거두며 진정한 자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는 천부적인 재능과 사명을 진정한 자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 세자의 신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령이 바로 진정한 자아이며 항상 위에서 당신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종종 한마디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는 현명하다.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의 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처음은 본래 선하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믿는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맑고 선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 행동이 속됨에 오염되고 맑음이 탐욕에 가려집니다. 그때 인간은 미혹되기 시작하고 외부의 인정을 찾아 헤매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립니다. 점차 진정한 자아는 점점 두꺼워지는 먼지에 덮이고
행동도 점점 길을 잃습니다. 왕양명은 그것을 인간의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본래 자아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마음을 보고 성품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 각자에게는 불성이 있지만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관찰하고 자아를 성찰하여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고차원적인 자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본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왜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할까요?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땅으로부터 미혹술이라는 것을 부여받거나 영혼을 단단히 가두는 봉인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은 원래 미로와 같으며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 가식, 유혹,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인생은 무수한 선택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단지 미혹술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것들은 각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피상적인 가치에 휩쓸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살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며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르짖는 진정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 부모로부터 이 상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어떤가? 내 천부적인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표준 부품처럼 훈련받아 취미, 재능, 개성이 조금씩 마모되어 사회의 기계에 휩쓸려 동화되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회의 모든 것은 마치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짓밟기 위해 설계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요받고 사회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깨어나 억압감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는 완전히 짓밟힙니다. 설령 당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액 연봉이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조만간 지루함 때문에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학과 기술을 공부했지만 당신의 진정한 열정이 창작이라면 조만간 여가 시간을 창작에 바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을 잘해서 원래의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모호함, 불안, 우울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덮고 있는 큰 그물이 있어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통제받는 느낌이 들지만 누구에게 통제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카를 융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이 밝혀질 때 운명은 바뀔 것이다. 즉,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 그것과 대화하고 화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운명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은 변화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인식을 얻게 되면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식이 없는 것, 완고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 보수적이고 좁은 관점에 갇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정말로 막는 것은 능력, 시간, 방법, 단계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으로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열등감, 편견, 부정적인 감정, 편협함, 무지, 이기심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피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뛰어나고 성공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준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 꼬리표들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임무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열정과 갈망을 다시 찾고 온 마음을 다해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은 강과 같아서 아무리 구불구불하고 험난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당신과 나는 안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삶의 도리를 깨달아 그 1%의 사람,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삶의 지혜를 주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